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굳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나기 전에 대화를 리허설하고 만나고 나면 온종일 복귀하는 사람. 그런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끔, 정말 가끔 그 사람이 따뜻하거든요. 그 따뜻함 하나로 나머지 99번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따뜻함은 따뜻함이 아닙니다. 불타는 집이 따뜻한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화염을 온기로 착각하고 있고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오늘 그 집의 구조를 해체합니다. 불타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벽입니다. 이 벽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당신이 왜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 답은 정 한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는 2003년 사회적 배제를 당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f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관계에서 거부당하는 순간 뇌에서 물리적 고통을 처리하는 영역이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상관계수 0.88, 거의 일치합니다. 관계를 끊는 건 당신의 뇌에게는 살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증명한 후속 실험이 있습니다. 2010년 드월 연구팀은 62명에게 3주간 타이레놀을 복용시켰습니다.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고통이 줄었습니다. 뇌 영상에서도 고통을 처리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한 게 확인됐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진통제로 줄어든다는 건 그게 진짜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사람을 못 끊는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카톡 차단을 눌렀다가 3분 만에 다시 풀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게 나약함이 아닙니다. 뇌가 물리적 고통을 피하려고 비상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생존 본능의 배신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옥시토신,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는 이중 역할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독성 관계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떠나려고 할 때마다 재결합을 촉진하고 떨어져 있으면 금단 증상을 유발합니다. 정 때문에 못 끊겠어.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그런데 알고 계세요? 그건 정이 아닙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접착제입니다. 한국어로 정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 이건 옥시토신의 문화적 이름입니다. 정이 깊을수록 접착제가 강합니다. 문제는 이 접착제가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타는 집의 벽은 이 접착제로 세워져 있습니다. 따뜻하고 끈끈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이 있어서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옥시토신이 당신을 화염 속에 붙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벽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벽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불입니다. 이 집에서 타오르는 불은 당신이 피운 게 아닙니다. 상대가 가끔 던져주는 따뜻함이 연료입니다. 슬롯머신이 동전을 뱉어내듯이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 유지 메커니즘을 하나만 고르라면 변동 비율 강화입니다. 스키너가 1957년에 증명했습니다. 보상이 규칙적으로 오면 뇌는 적응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무작위로 오면 뇌는 미쳐버립니다. 다음 레버에서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멈추지 못합니다. 슬롯머신이 바로 이 원리로 설계되어 있고 당신의 그 관계도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99번 차갑게 굴다가 한 번 따뜻하게 웃어주는 사람. 그 한 번이 당첨입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예상치 못한 보상이 올 때 도파민이 가장 강하게 터집니다. 매일 따뜻한 사람보다 가끔 따뜻한 사람이 더 끊기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뇌가 슬롯머신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잔인한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좋아질 뻔했는데 라는 느낌. 연구에 따르면 슬롯머신에서 거의 이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도파민이 방출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변할 것 같았는데, 어제는 진짜 좋았는데, 이 거의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첨되지 않았는데도 뇌는 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0년 피셔 연구팀이 실연을 겪은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섬뜩합니다. 상대를 떠올릴 때 활성화된 영역이 VTA, 측좌핵,
이건 중독물질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영역입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중독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몰 비용이라는 불쏘시개가 더해집니다. 10년을 알았는데 여기서 끊으면 그 시간이 다 버려지잖아.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손실의 체감 강도는 이득의 약 2배입니다. 투자한 시간이 길수록 뇌는 포기하는 고통을 실제보다 2배로 부풀립니다. 불타는 집에 10년 살았다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 딱 그 꼴입니다. 벽은 무너지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왜 열지 못하는 걸까요? 문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문제는 손잡이입니다. 문의 손잡이는 전전두피질, 줄여서 PFC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충동을 조절하고 이 관계를 끊을까 말까를 판단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사령탑의 수상돌기가 위축됩니다. 가지가 잘리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결정을 내리는 뇌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끊어야 하는 건 아는데 결정을 못하겠어. 이건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손잡이가 녹슬어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편도체가 비대해집니다. 이전 영상 잠들기 전 흑역사에서 다뤘던 비상배 기억하시나요? 만성 스트레스는 이 비상배를 점점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카톡에 뜨기만 해도 심장이 찝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이미 손이 떨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뇌는 쪼그라들고 공포를 느끼는 뇌는 비대해지는 구조. 번아웃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르티솔의 뇌 파괴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독성 관계에 머무르는 건 퇴근 없는 직장에서 매일 야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녹슨 손잡이가 다시 자라납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뇌에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첫 일주일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편도체가 비상배를 미친 듯이 울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2주차부터 4주차 PFC가 서서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주차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능력, 이게 가장 활발해지는 시점입니다.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5주차가 지나면 논리적 사고가 돌아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비상벨이 잦아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끊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 간격을 늘리세요. 감정 반응을 줄이세요. 상대가 던지는 미끼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슬롯머신의 보상 회로가 작동을 멈춥니다. 점진적 감량입니다. 뇌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과정과 같은 순서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못 끄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옥시토신이 벽을 세우고 간헐적 강화가 불을 지피고 만성 스트레스가 문의 손잡이를 녹슬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문은 열립니다. 3주면 새 손잡이가 자랍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밖은 춥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집보다는 낫습니다. 당신은 이미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춰진 심리의 민낯을 봅니다. 심리코드 X였습니다.